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태제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제대학교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제대학교에 대한 어떤, 이제 이름은 좀 들어봤으나,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저 역시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작년에 이제 처음 그 개교를 한 학교고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인데 뭐 이제 단순히 이런 어떤 외형적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갇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뭐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학교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어떤 이제 그 학교 소개에 대한 다양한 영상 그 자료들을 좀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뭐 일반 이제 종합대학이나 사이버 대학하고 기존의 사이버 대학들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처음 개교를 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도 배출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많지 않은 대학교라서 오늘 이 입학 요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이 학교에 좀 관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요강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형상에서는 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자체는 오히려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접속하셔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학교에 대한 정보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 지난 3월인가 4월 달에 이제 따로 4월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4월 초반인가 그때 이제 따로 줌 입시 상담도 한번 신청을 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그 학교에도 문의를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답변 들었던 내용들이 네, 이제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제 한 달이 훌쩍 넘겨버리는 바람에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서 일단 이제 뭐 기억나는 대로 네, 이제 요강들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태제대학교 진즉에 이제 조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었는데 뭐 입시 결과 자료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올린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살펴보고, 사실 이제 태제대학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당장 이제 다음 달에,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전형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대학인지 우리가 입학 요강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런 그 학교의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살짝 엿보는 형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네, 동영상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고 같이 입학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살펴보시는 좀 가볍게 살펴보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9월 모집 태제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그 첫 화면에서 9월 모집이라고 하는 어떤, 네, 9월 모집이라고 하는,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기제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어쨌든 이제 9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 일정이 우리나라 대학들 뭐 이제 다른 일반 종합대학의 수시나 그 다음에 뭐 정시 전형과는 전형 일정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이 학교 또한 수시 6회 그리고 정시 3회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입니다. 받지 않는 대학인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9월 모집 요강이다 보니,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신입생 이제 학기가 시작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 고3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고3 학생은 일단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모집을 9월에 이제 학기 시작을 했었는데 좀 특이한 건 아마 이제 태제대학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학년 2024 그 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 학년도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2023년도였는데 작년이니까요. 2023년도 그 정시 모집할 때 12월 달에 모집 요강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나갔었습니다. 자, 이 모집 요강은 뭐였었냐면 이제 3월 학기 시작은 아니고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학생들을 그때 이제 12월 모집 요강을 내고 이제 정시 모집처럼 이렇게 전형 일정이 좀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최종 합격자를 이제 다 최종 등록자들까지 다 마감을 해서 3월 달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3월 달에 뭐 교육이 이제 3월 교육이 시작이 되는 학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교육이 시작되는 좀 독특한 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자체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프레파라토르 프레 발음도 좀 희한하네요. 자, 프레파라토리움이라고 해서 토리움 그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9월 개강을 위해서 미리 예비 대학교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일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3월에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이 프레파라토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이제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 3월 프레파라토리움 과정은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뭐 예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니까 2024년 12월에 작년 12월처럼 똑같이 프레파라토리움 교육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하고 뭐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 프레파라토리움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문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프레파라토리움 과정도 뭐 이제 작년에 그 요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초 어학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마련해 놓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뭐 대체적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학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수업 자체가 이제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영어 수업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프레파라토리움 교육과정 같은 거를 마련해서 이제 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좀 실력들을 이제 좀 키우고자 이런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었던 걸로 이제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또 마련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뭐 무조건 어학 실력이 전제가 돼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어학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분명히 충분히 수업을 듣고 이수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인 어학 교육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도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실 분들은 네 그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모집 요강에도 이제 올해 12월 달에 뭐 프레파라토리움 커리큘럼은 아직 이제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9월 정기 모집 요강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도 입시 요강을 이걸 뭐 제가 소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잘 정확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형 일정, 모집 일정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우선 이제 9월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6월 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2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대략 한 10일간 이제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에는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이제 뭐 자기소개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형마다 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서류들도 좀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뭐 이런 기본 관련된 서류들을 좀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6월 이제 15일이 되면, 자, 이제 자기소개,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개발 계획, 그리고 태제 이제 기초 소양 설문이라고 해서 이제 요걸 인터넷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에도 지금 사실 그 자기소개서 관련된 양식은 올라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 삼아 작년에는 입학 요강에 그 관련된 서식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입학 요강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는 작년에 그 서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서식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그때 입학처에 문의를 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양식은 제가 볼 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작년에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태제대학교 이제 입학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작년 자료를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16일에 평가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7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뭐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한다든지, 뭐 성과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7월 27일에 면접평가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7일, 28일에요. 그래서 전형마다 이제 면접 평가 일정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7월 말경이 되면 이제 면접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8월 9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그리고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합격자 등록 기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들 할 때는 전형 일정까지는 뭐 따로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뭐 수시 일정, 정시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일정은 말씀드리진 않지만 태지대학교는 일단 일정 자체가 보통의 일반 대학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월 모집 신입학 전형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이제 동일했었는데요. 자, 우선 이제 모집 담임이 모집 인원이라고 해서, 자, 이제 모집 인원이 총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그리고 이제 단일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에 이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뭐 자유전공 이런 형태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전공 형태, 그런 학부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 기초 학부라고 해서 뭐 기본적인 이제 공통 교양 과정이나 뭐 공통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과학 분야, 과학 분야, 그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 그리고 뭐 데이터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혁신학부, 뭐 비즈니스 관련된 모델들, 네, 요런 학부 정도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신청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모집이 그 이제 어떤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학부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아직까지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학부에 대한 이제 그 모습들은 요런 이제 학부 체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 삼아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학부들 체제가 좀 있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이제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요 전형이 이제 모집 인원 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기혁신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모집 인원 20명으로 그 다음 이제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여기 이제 지원 자격들 좀 보이시죠? 이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총 10명 이렇게 해서 네, 전체 이제 총 100명을 모집을 한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태제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은 뭐, 1단계에서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이제 중심으로 가는데, 태제 대학교의 이제 면접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룹 토론과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토론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도 이제 별도로 부여를 해서 그렇게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룹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 준비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반적으로 그 제시문 면접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제시문 면접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뭐 이거는 학교 측에서 설명을 좀 들어봐도 영어 지문 자체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영어라고 하니까 네,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자체는 이제 뭐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지문만 영어 지문만 뭐 해석을 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면 된다. 뭐 요 정도를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혁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 100% 동일한데 자기혁신 성과 발표가 여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혁신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료도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 내용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서류 관련된 내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일정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그 모집 일정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료랑 이 일정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안내 부분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접수처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태제대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진학 어플라이에서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다니까 UAE 어플라이가 아니라 이제 진학 어플라이에서 일단 접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네,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합대학 원서 접수 과정과 네, 거의 동일한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에 관련된 부분들도 쭉 나와 있는데 네, 여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서류 제출 관련된 부분인데, 뭐 서류 제출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셀프 디벨롭먼트 플랜, 뭐 그러니까 자기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기 태제 이제 기초 소양 설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면접 자료로도 이제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차근차근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 자체가 이제 설문 기초 소양 설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크게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이제 좀 있는데 뭐 입학원서, 뭐 그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뭐 이제 우리 수시든 이제 정시든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나오는 부분들하고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기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요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지정 일시의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자 지원자 전원 동시에 작성하며 지정 시간 후에 수정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도 이제 좀 문의를 해보면서 도대체 이제 이 양식이 이제 어떤 양식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따로 공개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작성하게, 이렇게 해놔서, 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이제 사전에 공개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태제 인재 기초 소양 설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공개는 안 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 지정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뭐 이렇게 작성하기 이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힌트들은 좀 나와 있는데, 뭐 자기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개인의 경험 및 지원 동기,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나 지원 동기 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되 글자 수의 제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성 당일 문항을 공개한다. 네,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작성 당일에 문항을 공개하기 때문에 네, 이제 따로 사전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제인재 기초소양 설문 같은 경우는 뭐
지원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성향을 토대로 면접 단계에서 참고하고, 그러니까 면접 단계 어떤 면접에서 활용을 하냐, 그 아까 이제 면접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룹 토론, 그러니까 토론 면접하고 개별 면접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전부 다 개별 면접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태제 이제 기초 소양 설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맞춤형 그런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초 소양 설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문 문항 예시들도 좀 나와 있는데, 네, 요 예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한 부분들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그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자 이제 추가 서류들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분들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더 이렇게 추가적인 리뷰는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혁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자 추가 서류라고 해서 자기혁신 성과 입증 자료가 있거든요. 요 부분들은 작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그 필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지금 전형마다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보통의 일반 학생들 학교를 이제 졸업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 당연히 뭐 생기부 뭐 이런 것들 필수겠죠. 그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합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 당연히 필수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혁신 인재 전형 지원자는 혁신 성과 입증 자료, 네, 요것도 일단 필수.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당연히 지원 자격 관련된 서류가 필수다. 요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자기혁신 성과 자료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학교 그 입학 요강에도 좀 간단하게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업 및 교내외 활동,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기업 경험 등 탁월한 자기혁신 성과 도출 사례, 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쓰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태제대학교에 제가 이제 그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는 정말 뭐 제가 이제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정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혁신 성과라고 하는 게 뭔가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틀이 박혀 있고 이런 거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정말 이제 좀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제가 극단적인 좀 예시를 뭐 그냥 들어본다면 종이 비행기를 접어도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창의적으로 접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창의적으로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것들도 다 자기 혁신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뭐 그때 이제 제가 입학처에 이제 전화했을 때 문의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혁신 성과로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학교에서도 첫 해 이제 그 자기 혁신 성과를 받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자료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동균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와 있고, 네,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유의사항이나 뭐 불합격 처리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화면 잠깐 멈춤하셔도 되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리테일 아이디어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각 전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제 미래 인재 전형 모집 인원 70명으로 가장 많은, 네, 이제 모집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자, 지원 자격을 한번 일단 잘 보시면 2024년 올해죠. 자, 8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8월 기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사실 그렇게 흔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 조기 졸업이나 이런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일단 고3 학생들 자체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지원 자격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은 지원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경우 이제 자기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자, 1단계 앞서 이제 우리 잠깐 개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단계는 서류 평가 100%입니다. 100%고 자, 그래서 지원자의 지금 3배수 이내에서 지금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그룹 토론과 그다음에 개별 면접. 그룹 토론 70, 개별 면접 30.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제 기초 소양 설문 조사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별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룹 토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뭐 영어 제시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는 하진 않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1단계 그러니까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 기록부나 그다음에 자기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 관련된 이제 모든 서류 그러니까 뭐 여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경험 여기에는 이제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공동체 기여 및 협업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 그래서 태제 인재상의 부합도나 지원 동기 및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일반 종합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평가하는 학업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 자기주도적 경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이 친구가 태지대학교의 어떤 인재상과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룹 토론 같은 경우에 제시문 기반 그룹 토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시문은 영어 제시문이 전년도에 이제 나왔었고 아마 올해도 그 부분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기반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 분석 및 표현 역량 같은 경우를 이제 한다.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토론 준비 15분, 그리고 그룹 토론은 60분 내외.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룹 토론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년도에 나왔었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대략 한 6명 내외 정도라고 하거든요. 6명 내외.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올해도 이제 그렇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 6명 내외 정도로의 그룹 토론을 한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 면접은 이제 제출된 서류, 그다음에 뭐 기초소양 설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10분 내외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매우 복잡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그룹 토론 할 때 제시문은 영어로 나오지만 토론 자체는 영어로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한국어로 선택해서 토론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어 토론을 하든 한국어 토론을 하든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지 간에 평가에 뭐 유불리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토론을 하시면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도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도 앞서서 이제 뭐 기본적인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기혁신 인재 전형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앞선 이제 태제 미래 인재 전형하고 이제 동일한 지원 자격이다. 다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통한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거나 또는 사회 기업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뛰어난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회 기여 경험이 있는 자,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사회 기여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단계는 뭐 동일한데 태제 미래 인재 전형하고 동일한데 2단계에서는 뭐 자기 혁신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개별 심층 면접 70%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합격자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단계 전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이제 요강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 자, 자기 혁신 성과 발표. 자, 그래서 혁신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입증 자료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혁신 성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상호 역량.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창의성이겠죠. 그리고 진취적 태도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 5분 이내. 그리고 개별 심층 면접은 이제 제출된 어떤 성과물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역량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별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긴 개별 면접 시간이 20분 내외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도 역시 나와 있고 제출 서류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이제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그냥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걸로 네,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은 이제 1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이런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이제 있으니까 요 요건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참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뭐 사회통합 전형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혹시라도 이제 저도 그냥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부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태제대학교 지금 전형은 좀 이제 세 가지 전형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태제 미래 인재 전형, 미래 인재 전형, 요거 이제 전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혁신 인재 전형, 혁신 인재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요 세 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요 두 개의 전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일반 전형이라고 하고, 요 전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특별 전형.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전형은요,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다. 요건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을 지원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혁신 인재 전형을 지원해도 되고, 이 두 개 전형을 같이 복수 지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불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태제 미래 인재랑 자기 혁신 인재는 그냥 뭐 두 개를 이제 원서를 쓸 수는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사회통합 전형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과 이 전형은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최대로 쓸 수 있는 뭐 원서는 이제 최대가 2장이 되는 거죠. 태제 미래 인재하고 자기 혁신 인재까지 2개를 쓸 수 있고 사회통합 전형을 쓰고자 하는 친구는 사회통합 전형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 사회통합 전형을 포기하고 태제 미래 인재나 자기 혁신 인재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를 이제 좀 미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왕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 이제 설립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정시 3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격을 하고 나서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중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해당 대학에서 내가 이제 이중 등록을 해야 되는 대학에서 이걸 허용할지 말지는 그건 학교에 이제 따로 알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점도 지금 사실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현실적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에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해서 여기 합격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넘어오겠다, 태제 대학으로 넘어오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올해 수시나 정시 원서 접수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할 때가 되면 이미 태제 대학교는 학기가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뭐 이중 등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점이 좀 달라서. 그래서 뭐 지원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태지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네, 태지대학교가 좋다면 그냥 뭐 여기에 그냥 계속 다녀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된 상태에서 올해 이제 원서 접수는 이제 9월 10일경 뭐 그때쯤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미 등록금까지 다 내 있는 상태라 이게 환불이 되는지 어떤지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나라 학기 체제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제 약간 차이점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자, 사회통합 전형은 앞서서 있었던 태제 미래 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룹 토론 70, 그 다음에 개별 면접 30,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토론 방식은 앞서 나왔던 태제 미래 인재 전형하고 동일하니까 뭐 여긴 별도로 더 살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는 여긴 지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지원 자격이 해당인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서류들 잘 챙겨서 지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조금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 면접 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입학 요강에도 좀 실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제 미래 인재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 여기는 이제 면접 방식이 이제 동일한 그룹 토론 같은 경우하고 이제 개별 면접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 전형은 그룹 토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좀 내용들 이제 그 그림이나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그냥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 토론은 6명 이내 60분 내외로 네, 진행을 한다.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면접 자기소개 영상 제출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소개 영상 이제 제출 5분 이내의 자기소개 영상 제출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 영상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자, 자, 1단계 합격자가 자기소개 영상을 면접 평가 전 지정된 기한 내에 사전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정된 기한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되면서 기간 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PC나 노트북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개별 접속해서 자기 영상 녹화 후 업로드 제출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토론 안내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제시문은 영어로 제공되며 그룹 토론 전 제시문 분석을 위한 별도 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토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한다. 네, 전년도하고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결시자 여부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혁신 인재 전형 면접 평가 운영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기본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혁신 성과 발표 영상 제출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공지된다고 하니까 기한이나 제출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네, 그래서 당장 6월달 원서 접수할 때 뭐 미리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 시 유의사항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추가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올라오면 뭐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혁신 성과 자료 그리고 자기소개서 요 부분들이 전년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서식이라고 지금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023학년도입니다. 또 이게 우리 학기 기준하고 좀 달라서 여기 이제 매월 9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2023학년도가 작년 9월에 모집했었을 때가 이제 2023학년도니까 그런 거고요. 올해 모집은 2025학년도가 아니라 2024학년도 모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집하는, 올해 모집하는, 지금 다음 달에 6월 달부터 원서 접수하는 거는 2025학년도가 아니라 2024학년도 9월 모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식에서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혁신 성과 자료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서식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항별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태제대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 본인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리 태제대학교 들어온 이유가 뭐야? 그리고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목표를 자신의 개인의 관심사, 그리고 가치관, 포부 등과 관련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너 지원 동기가 뭐야? 다른 여러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태지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지원 동기를 일단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지대학교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개척할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겠죠? 태제대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계획해서 그 내용들을 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진로 계획 등을 일단 좀 써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제대학교의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전화해서 입학처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을 때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딱 정해진 그 수업 공간이 이제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이버 공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업을 하는데 대신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캠퍼스가 없는데 기숙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공간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홍대인가 어디 근처에 이제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기숙사에서 이제 사이버 수업도 듣고 이제 그런 이제 커리큘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태제대학교에 나와 있는 그 커리큘럼 과정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1학기에서 3학기 때까지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4학기에는 뭐 도쿄, 일본 도쿄로 가서 이제 현장 체험도 하고 현장 교육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뭐 뉴욕을 가서 또 현장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홍콩을 거치고, 그리고 뭐 모스크바, 러시아로 모스크바를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수많은 교육 과정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좀 쉽게 생각해서 세계여행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대체 이런 해외에 나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입학처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일정은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는 일정들은 바뀔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면 여기 자기소개서 첫 번째 1번 문항에 쓸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최근 3년간 팀 활동에서 팀원이나 팀의 리더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던 사례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 자소서를 이제 자소서가 유지가 됐었을 때 자소를 써본 경험이 있는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제가 이제 그 입학처에 문의해서도 이제 확인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팀 활동을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대학에서도 팀 활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활동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대학 들어오기 이전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는지,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죠? 뭐 또는 뭐 배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리더십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소재가 딱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팀회라고 해서 꼭 인원이 엄청 대규모로 많아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뭐 3인이 됐던 4인이 됐던, 그것이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따져보면 뭐 이제 팀별 발표 활동, 조별 발표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뭐 수행평가 할 때 이렇게 조별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치들을 써줄 수 있으면 된다. 기재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우고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서술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우 내외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즉 배우고 느낀 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사례만 나열하기보다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제 좀 기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나 또는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틀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종합대학교의 그 자기소개서들과는 좀 틀이 다른 게, 여기 보시면 교내에 한정돼 있지 않고 교외에서 했던 활동들도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교외에서 수행했던 활동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들을 써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자 수가 보통 1000자 이내, 여기도 지금 1000자, 그 다음에 2번 문항도 1000자, 그 다음에 1번 문항도 1000자, 그래서 총 3000자거든요. 그러니까 1000자 정도라고 한다면 예전 이제 자소서로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략 소재는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배열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소재당 한 500글자 정도씩 배열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한 2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선정을 해서 본인한테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크게 어떤 이제 그 국한받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적인 부분에 국한받지 말고 자유롭게 기술해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방식은 요거 문항은 총 3개 문항이었고요. 이 3개 문항을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그런 형태였으니까 올해 이제 이 서식이 바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서식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좀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그런 부분들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본인의 생기부들을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에서 소재를 이제 발굴해서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기혁신 성과 입증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기혁신 성과 입증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는 내용 글자 수는 총 3개 문항에 각각 400자 이내씩 지금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1200자를 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증빙 자료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혁신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 네. 여기 보면 사례 수에 상관없이 성과 내용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이제 짜잘짜잘한 사례를 많이 쓰기보다는 한 가지의 성과를 조금 부각해서 의미 있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합격생들의 누적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면 뭐 나중에는 이제 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하여튼간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그냥 뭐 자기가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이게 혁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게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혁신 인재 전형이나 전형과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뭐 최대의 관건은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자료나 전형에 대한 정보는 요 정도까지가 지금 일단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9월 학기 개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고3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재수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네, 일단 9월에 학기가 시작이니까 이제 8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될 테니까 최종 등록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수시나 정시 지원에 있어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는 뭐 그건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새로운 도전,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는 좀 다른 커리큘럼을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도전해서 이 태제대학교에서 미래를 좀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한 20, 20살, 21살 뭐 그 정도였으면 저는 한번 도전해봤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는 도전하기에는 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제 도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입학 요강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저희 뭐 유튜브라든지 리테라이디오 블로그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좀 제가 이제 더 부지런해야겠지만 올려놓을 테니까 네, 들어오셔서 또 관심 있는 분들 네,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의문점이나 이제 조금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딘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학교는 저도 잘 정보가 좀 잘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향후에 이 학교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태제대학교 9월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